사주 상담을 받아보면 어떤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 그 해석과 조언이 틀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틀린 경우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반대의 결정과 선택을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주를 상담하는 점술가들의 능력 차이일 수도 있지만 해석의 관점 차이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수많은 사주 구성 중에서 하나의 구성만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보고 해석을 하고 조언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입장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 정답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혹 사주명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술인들은 어떤 특정한 한 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시중에 나온 책이나 각종 블로그들을 다 참고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책과 가르침 속에 다양한 관점과 각자의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사가 있는 것처럼 사주명리학의 관점과 해석도 각각의 인생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술가들에게 상담을 받는 이유를 어떤 절대적 정답을 찾기 위함의 목표를 두시면 안 됩니다. 사주명리학도 여러 인생 참고서 중의 하나이겠지만 사주명리학 하나에 있어서도 여러 점술가들의 의견은 역시나 또 여러 인생 조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술가가 해석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생각과는 틀리지만 나름 그렇게 해석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을 받는 사람 본인은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굳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되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갈량 이후 최고의 책사라 일컬어지며 사주명리학과 관련하여도 책을 쓴 유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기는 주원장을 도와서 원나라 이후 중국을 통일하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원장도 유기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유기의 의견을 참고하되 자신의 주관과 직관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주원장이 많은 사람을 이끈 리더이고 명나라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 리더이고 황제이기에 결국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책임을 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편 유기는 천문과 기문, 풍수와 명리에 모두 능했고 몇몇의 예언서나 예언의 말도 남겼는데 절대적 단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원장이 유기에게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이 함락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유기는 오직 제비만이 날아서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곽을 지키던 번왕이었고 주원장의 아들 중 한 명인 주체가 조선의 세조처럼 역모를 해서 남경을 함락하게 됩니다. 또한 주원장은 유기에게 주씨의 천하가 언제까지 가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유기는 만자만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원히 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력제의 손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는 만력제의 손자인 숭정제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사도 아니고 설령 정사라고 해도 유기가 절대적으로 미래를 맞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단언할 수도 없으며 다만 두루뭉술한 가능성을 가지고 비유를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만사에 탁월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던 유기의 말년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미래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기는 개국공신들의 인생이 역사적으로 비참했던 것을 염두하고 계속해서 주원장 곁을 떠나려 했고 그 어떤 혜택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엄청난 풍요와 큰 권세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가족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개국공신 중의 한 명인 이선장은 끊임없이 유기를 견제하고 모함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커다란 풍요와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 자신을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사주명리학을 크게 이해한 사람의 인생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자 본인이 어떤 인생을 추구할 것인지의 선택만 남습니다. 더불어 사주명리학이 제시하는 기준은 유기가 계속 권력의 암투나 인생의 부귀영화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처럼 평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술가들이 하는 조언들이 상담을 받는 본인의 인생 욕망과는 어긋날 수 있고, 본인의 욕망과 어긋난다는 것은 점술가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기재는 보통 제갈량을 꼽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결국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갈량이 위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벌인 북벌의 계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북벌 때 위연이라는 장수는 자오곡이라는 험난한 길을 지나 위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바로 진격하면 10일 안에 장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변방부터 단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진격해가는 계책을 세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갈량은 실패했고 위연의 생각은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1차 북벌 때에는 사마의가 일선에 있지 않았고 추후에 자오국의 험난한 길로 위나라의 조진이 진격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위연의 생각이 결코 제갈량의 생각처럼 무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참고로 조진이 자오국으로 진격해온 것은 한 달이 넘는 계속된 비로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국이 제갈량의 생각처럼 그렇게 진격하기에 무모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험난한 자오국의 길 때문에 방비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에 있는 이런 제갈량의 계책들을 보면서 제갈량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추후 다시 권력의 일선으로 나아가서 제갈량의 북벌을 모두 저지하게 됩니다. 사마이가 제갈량을 평가한 말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기 때문에 과감한 모험을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나아감과 물러남, 나아감의 완급 조절과 나아갈 길에 대한 각종 질문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투자를 해야 좋은지, 하게 되면 리스크를 안고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원금을 지키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은지 묻습니다. 이때 만약 제갈량이 점술가라면 최대한 베이스 캠프를 탄탄히 하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고, 언제든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위원이 점술가라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면 기회를 놓치니까 리스크가 있어도 과감하게 투자해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의견 중 뭐가 맞을까요? 또 뭐가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결국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을 받는 사람 본인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역시나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직관력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가는 게 맞는 길입니다. 그게 또 본인이 부여받은 자신만의 사주 기운에 따른 색깔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그리고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주의 기운은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